안녕하세요. 소설의 크게입니다. 요즘 주식장이 조금 살아나고 동학개미 운동 같은 그런 게 널리 퍼지면서 많은 초보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100명에 한 80명 정도는 2년 뒤, 3년 뒤에는 아마 주식시장에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장 자체가 되게 이미 진입 장벽이 높아요.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게 뭐 네가 그냥 핸드폰에 깔아가지고 MTS 깔아서 그냥 가입하고 바로 투자할 수 있는데 뭐 진입 장벽이 높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진입 장벽이 좀 높은 편입니다. 솔직히 많이 높죠. 이게 자본시장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되게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10년 20년 동안 단련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지금 이제 신규로 진입하면서 뭐 회계도 모르고 투자하는 법도 모르고 뭐 기업 분석도 모르고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걸 모르는 상황에서 딱 처음에 진입을 한 다음에 돈을 벌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발전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발전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2년 3년 뒤에도 살아남아서 꾸준하게 자기가 돈을 잃거나 벌거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천천히 경험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고 경험을 쌓지 못하고 완전 뭐 패가망신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망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귀가 얇은 분들이 좀 힘들어요. 귀가 얇다는 게 뭐냐면 투자를 한다는 거는 사실 몇백만 원, 작게는 몇십만 원, 크게는 몇천만 원, 몇억 원까지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누군가의 말만 듣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나와에서 컴퓨터를 살 때도 이 램은 뭔지, CPU는 뭔지, 요즘에는 쿼드코어인지, 뭐 옥탄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노트북을 살 때 그 노트북 모델명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뭐 K가 붙으면 뭐고 K가 없으면 뭐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면서 200만 원짜리 노트북 살 때도 그렇게 열심히 사고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을 비교를 하고 핸드폰 살 때도 어디가 더 싼지 몇만 원 아끼려고 뭐 신도림 갔다가 어디 갔다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투자를 할 때는 그냥 단순히 TV에서 좋다 아니면 친구가 사라고 한다 아니면 내가 보는 유튜버가 좋다고 한다 근데 그런 거 말 한마디 듣고 사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사고 그 다음에 손절할 때 10%, 20%, 30% 많으면 뭐 거의 상장 폐지까지 가는 그런 거 몇 큰 자산을 날리게 되는 그런 일을 겪는데 귀가 얇으신 분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만 듣고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이 경영자는 믿을 수 있는 경영자인지 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 좋은지 이런 것들은 직접 다 공부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요. 누군가의 말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전적으로 믿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본인이 그냥 따라가서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그 사람한테 자기 돈을 맡겨버리죠. 근데 맡기는 것도 하시면 안 되고 절대 또 유사투자자문이나 이런 데서 리딩해준다 뭐 이런 거 절대 가입하지 마시고요. 누군가한테 자기의 자산을 맡기는 거는 조금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은행 PB나 증권사 PB한테 돈 맡기는 것도 많이 고려를 좀 하시는 것처럼 본인의 자산을 굴릴 때도 누군가의 말을 듣는 건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부하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해야 실력이 늘거든요. 이 기업을 분석을 하고 이 기업이 미래에도 3년 뒤에도 5년 뒤에도 잘 적응을 하고 이익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낼 기업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업들이 보통 커 나가는가 미래는 어떤 기업이 더 이익이 많아질까 이 경영자는 과거에 사기를 쳤나 아니면 뭐 주가 조작을 했는지 이런 것도 직접 다 알아보셔야 되고 이 기업의 경영자가 10년 20년 꾸준하게 기업을 성장시켜 왔고 재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다면 미래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특히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경영자가 믿을만하고 이 경영자의 어떤 포부 철학 자체를 알 수 있다면 그 회사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회계나 재무예요. 회계나 재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회계팀이나 재무팀이나 뭐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특히 접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습니다. 공정가치, 내재가치 또는 외가격, 내가격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할 때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프랑스에서
살려면 뭐 영어를 하든지, 영어도 좀 힘들겠죠. 솔직히 프랑스에서는 자기네 자부심 때문에 대부분 이제 프랑스어를 쓰니까 우리가 프랑스에서 살려면 프랑스어를 배워야 되고, 미국에서 살려면 영어를 배워야 돼요. 일본에서 살려면 일본어를 배워야 되고,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살려면 우리말을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업이 전하는 언어, 기업의 언어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요. 기업은 회계라는 언어로 말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를 다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 공부 안 하고 그냥 뭐 재무구조 안 좋아도 다 올라가, 테마주 이거 사면 돼, 뭐 동물 테마, 뭐 이거 백신 테마 이런 거 사서 그냥 먹으면 돼, 그건 30% 오름 팔면 되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멀리 하시고, 스스로 이런 게 차근차근, 정말 재미없지만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가지고 2, 3년 뒤에도 이 시장에 남아 있으시길 바랍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실패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걸 습관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경제신문도 보시고, 재미없는 회계 공부도 하시고, 경영자 공부도 하시고, 그 사람 공부도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이게 단타가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단타는 미친 짓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약간 어그로를 끌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단타를 그 사람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정량적인 분석, arbitrage라고 하죠. 그 차익 거래를 주로 했고, 차익 거래를 위한 단타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지금도 그거를 뭐 가끔 한다고는 하는데, 워렌 버핏은 차익 거래라는 단타를 한 거지. 예를 들어 똑같은 A라는 주식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요. 얘가 만약에 가격이 차이가 좀 난다, 5% 정도 난다라고 하면 그건 차익 거래를 할 수 있겠죠. 미국이 더 싸게 거래가 됐고 우리나라가 좀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면 이제 미국에서 사서 우리나라에 팔고, 이게 예전에 비트코인 그랬잖아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의 코인만 더 비싼 현상. 그런 경우에는 이제 arbitrage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차익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단타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멘텀을 노리고 딱 들어가서, 기업 자체는 완전히 안 좋아요. 이 기업이 이 가격에 거래가 될 수가 없어. 시가총액 막 1000억 하는 회사가 내가 봐서 딱 300억 200억 할 회사인데 막 1000억에 거래가 되고 있어. 근데 뭐 여기 뭐 무슨 백신 개발했대, 그래가지고 그걸 사서 뭐 단타를 친다, 이런 생각은 좀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당장에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오늘 내가 샀다, 내일 뭐 상한가 먹고 팔았다, 30% 벌었다, 그러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와 저런 사람 동경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게 진짜 쥐약입니다. 독약이에요. 그런 거를 멋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주식 투자 세계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아웃될 확률도 되게 높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뭐 단타가 멋있다, 하루 만에 13%, 15% 먹고, 그때는 이제 15%가 상한가의 시절이라 가지고 15% 먹고 이러면 와 진짜 멋있어 보여, 막 점상이라고 해가지고 5번, 6번 막 점상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남아있냐?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막 이름 날리던 사람들 있거든요. 2007년, 2008년 막 그때 이름 날리고 제가 이제 가입했던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2012년, 2013년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쓴 글 중에 몇 개는 막 이제 저도 시장에서 아웃당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탐욕이 화를 불렀네요 하면서 진짜 시장에서 아웃당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동경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20년, 30년 이상 단타로 그 세계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대부분 뭐 몇 년 차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 동경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초보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여러 명의 이렇게 투자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 좋은 기업을 장기간 보유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 유튜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을 장기간 보유하라. 이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좋은 투자 수단입니다. 뭐 아마존의 이제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업까지만은 자기 기업에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장기간 보유한 거거든요.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영자들은 자기 기업에 모든 걸 걸고 장기간 보유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투자를 하는 것도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영에 참여를 한다는 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기업의 주인 의식을 갖고 이 기업이 정말 미래에도 5년 뒤에 10년 뒤에 성장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 기업에 투자를 한 다음에 쭉 이제 장기간 보유하는 게 정말 기업 투자의 소양이고, 사실 저희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어렵기는 한데 최대한 그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그런 유튜버 것만 좀 참고를 하시면 아마 3년 뒤에 5년 뒤에 실패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단타 쫓아다니고 하다 보면 100% 실패합니다. 99% 실패요. 100%는 아니고 100명 중에 1명 정도 성공하고 99명은 아웃되거든요. 아웃되는 상황을 막 당하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단타는 꼭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투자 시장에 들어온 초보분들 망하는 케이스 3가지를 좀 봤어요. 귀가 얇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단타를 동경하는 이 3가지 부류는 아마 몇 년 뒤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제 유튜브를 참고하시는 분들은 꼭 몇 년 뒤에도 계속해서 저와 만남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소하게 크기였습니다.